대장동 사건이 말이에요.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죄다 국힘당 쪽 사람들입니다. 죄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화살이 이재명한테 다 오는 거예요. 언론이라든가 모든 정치 세력들이 저놈들이 돈 먹고 저놈들이 다 해갖고 다 한 일을 꼭지점에다 이재명을 두고 있어요. 이거 아무리 봐라 그래도 그냥 몰라. 씨발 이재명이야. 저 범인은 이재명이야.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맨인 블랙 닥치고 이재명 새 마음 새 뜻으로 오늘 이사원 스튜디오에서 녹화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며칠 전에 이삿짐 안에서 그때 녹화해서 한번 그건 약간 그 서비스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오늘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두고두고 한 PD가 좀 고생 좀 해야겠네요. 자 어쨌거나 이제 새로 이사원 스튜디오에서 1회차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슴이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지사가 아주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 지지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더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온갖 언론 야당 심지어 민주당까지 지금 이재명이 아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아주 난타를 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돌파하나 싶고 그럼 당사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정말 큰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고비가 온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이에요. 후보가 되는 건 뭐 며칠 안으로 끝납니다. 오늘 저 지금 투표 끝냈습니다. 당연히 그냥 이재명 해서 투표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권리당원 투표. 여기서 완사이드하게 이겨도 지금 이것이 승복을 안 할 것 같아요. 이낙연이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뭐 지 말로 어디 인터뷰 보니까 뭐 3월달까지 가겠다는 둥 뭐 옛날 민주당 원로들 만나서 뭘 상의를 했다는 둥 아니 그걸 왜 만나? 그러고 왜 그걸 상의를 해요? 이낙연이 당대표로 있을 때 민주당 그러니까 동교동계 원로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복당시키겠다고 하다가 당원들 반대로 포기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마쿠에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들이랑 저 국힘당 쪽이랑 모두가 마쿠에서 뭔가 밀사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 밀실에서 뭔가 내각제를 하자. 우리 정치인들의 수건 사업인 내각제를 하자. 뭐 이런저런 음모가 뒤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 국힘당 쪽은 이미 독자적으로 정권 창출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거기는 예전 같지 않아요. 이 저 선거 지형이 그리고 유권자 지형도 달라졌고 그래서 누구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민주당만은 이대로 대통령 중심제로 가도 이길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들의 의식이 훨씬 높아졌어요. 뭐 지금 저 국힘당을 지지하는 저쪽에 영남 쪽에 주로 대부분이죠. 그 분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될 겁니다.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세력은 세대가 교체돼 봤자 그 세력입니다. 더 똘똘 뭉치는데 지금 저것들의 그 야욕이죠. 그걸 분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낙연이 끝까지 이게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게 이 민주당 경선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깽판 치겠다는 소리 같아 이 나쁜 놈이. 그래서 이제 이 경선 불복을 하고 당을 쪼개려고 하태경이가 오늘 지금 뉴스 보니까 뭐 그 새끼는 미친놈 같아 나무당에 이 새끼들은 그게 버릇이야. 이재명을 후보로 뽑으면 민주당은 후회할 거라고? 우와 이 새끼 약간 또라이 새끼예요. 그거는 아무 깜냥이 안 되는 놈이 그것도 대선 후보라고 거기에 경선에 참여했어요. 그냥 지 이름 알리자고 이건 완전히 관종입니다. 왜 지가 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뽑으면 민주당이 후회할 거라네. 왜냐하면은 이재명으로 나오면 그놈들이 집니다. 이낙연이 나와야 자기들이 이기겠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회한다는 건 이낙연이 자기들이랑 뭔가 뒷거리를 했다는 소리인지 뭔지 성하고 싶으면은 사퇴하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새끼들은 뻑하면은 이재명 사퇴하라고 그럽니다. 김기현이도 그렇고. 아니 상대당의 후보를 사퇴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지가 이길 놈 보고 나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후보 보고 사퇴하라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그럼 쥐들끼리 하지. 왜 남 당의 후보를 사퇴하라고. 그러고 제가 요새 그 대장동 사건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제가 미리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주범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이재명이랑은 별개의 일인 자기가 맡아서 단체장을 했던 성남시에서 부하 직원이었죠. 말하자면 부하 직원의 일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을 뭐 몇백억인가 500억인가 700억인가 뭐 800억인가 뭐 거래가 됐네 어쨌네 이러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드러난 게 그런 거예요. 그 돈이 작다는 게 아니고 곽상도 아들 31살 먹은 놈보다 몇 배를 덜 받았네. 설사 받았다고 해도. 그러면은 곽상도하고 곽상도 아들 뭐 박영수 특검 뭐 자기들한테서 얽힌 걔들을 더 조져야 되잖아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 민주당이 X발 새끼들은 입 다물고 있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쩌다가 우상호 의원이 뭐 윤석열이 집 팔아먹은 거 그거 뭐 부동산에서 다 조사해봤더니 뭐 그런 적 없더라. 고작 이런 겁니다. 뭐 그것도 윤석열은 막 고발한다고 어쩌고 지랄이 돼요. 근데 그럼 당에서 나팔수들이 있잖아요. 당의 목소리도 낼 놈들이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있어요. 온통 모든 소리는 이재명을 향해서 나가라 뭐 나중에 무기징역을 가네 어쩌네 있다고 소리나 하고, 윤석열 캠프의 그 대변인 김용남이 이거 아주 무지막지한 검찰 양아치입니다. 그 수원에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떨어졌죠. 그 누구한테 떨어졌나? 박광원이한테 떨어졌나? 아무튼 이놈이 말하는 게 윤석열이 손에 왕자 써있는데 그거 누가 뭔가 저 사회자가 뭐 그거 소독약으로 닦으면은 그 손소독하면 금방 닦아질 텐데 그게 왜 그랬냐 했더니 윤석열 씨는 손을 손가락만 닦는다고 그따구 소리 합니다. 이게 이런 씨발 이게 한번 해보세요. 손 물에다 이러고 닦는다는 소리입니다. 야 이런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말을 하건 저런 말을 하건 얘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래도 어느 때는 그것도 미담으로도 변해요. 그리고 그 정도 갖고 뭘 그렇게 따지냐. 이런 일이 뭐 별거냐. 이재명이 지금 대장동에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았어도 뭐 배임죄로 뭐 잡아 넣니 어쩌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오죽하면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한전 직원이 무슨 사태가 나서 비리가 있으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퇴하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이냐 또 그러고 대듭니다. 뭔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난타를 당할 때 이쪽 진영에 민주당이죠. 지금 어쨌거나 민주당 대선 후보 단연 톱으로 1위를 가고 있는 후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어떤 개새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한다거나 반격을 해준 놈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또 어디선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들리질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언론이 안 받아줘요. 오죽하면 그 뭐 저 정의당 이정미 그 듣보잡 이름도 성도 없는 그게 무슨 참을까. 그 정의당이라는 당은 왜 있는지 모를 당인데 이것도 극우화돼가 돼. 그게 뭐 예전에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이지 지금은 이미 그거 유명무실해져 갖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특검하라고 이재명 특검하라고. 이 여자가 특검을 왜 해야 된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저것들이랑 같이 힘을 합세해서 이재명을 죽이자는 건지.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재명한테. 이재명이 정확하게 보자면 진보 진영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니 뭐 무슨 우리나라 전체 진보 진영을 통 털어서 모아도 이재명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후보를 떠나서 전체 다를 아울러도 그 진보 진영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중에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걸 죽이자고 달려들어요 또.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는 이미 그 당은 요번에 아마 소멸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당에서 그 심상정이가 한 명이 아마 당선됐지요. 저쪽 고향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그 나머지 다 비례대표인데 그 심상정이가 어린애들 뽑아갖고 그 여자들만 쫙 뽑아놨죠. 완전히 페미니스트 정당입니다. 근데 그것도 올바른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아주 왜곡된 엉뚱한 짓이나 뻥뻥 해대고 그래갖고 내부 총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나 봐요. 민주당에 대한. 왜냐면 이전에 실제 그랬죠.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주니까 더부살이를 했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얘들이 지금 튀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바람 부는 들판으로 나가야지. 얘들을 어디다 써주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학생 운동을 하든 다
다 그 지 동료들입니다. 하태경이니 누구니? 그러면은 심상정이가 모두 같이 하던 것들이죠. 유시민 모두. 그러면은 도로 그것들 전체를 밟겠다는 소리예요. 뭐 정치라는 게 꼭 여기서만 하냐? 저쪽도 정치하는 데다 이러고 슬슬 저쪽으로 옮겨갈 궁리하는 것 같아. 근데 난 그 사람들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데 하도 가짜나서. 왜냐하면 그것들 목소리는 대여섯특별로 보도를 해줍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을 까는 목소리를 내면 무조건 받아 써줍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우리 그 최민희 의원이 참 굉장하죠. 그분이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국회의원이 없어요, 민주당 내에. 근데 남양주에서 그냥 선거법 위반으로 억지로 엮어갖고 박근혜가 억지로 이명박 된가 박근혜 된가 아무튼 10년인가 뭔가 비선거권을 지금 박탈됐어요. 다음 선거 때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 내가 뭐 같은 최 씨라서 편들어준 게 아니고 그분은 정말 투사입니다. 어디서 방송을 할 때도 대담 프로에도 나와도 그 사람 목소리만이 이재명을 대변해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나 어디 저 기사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모든 패널들이 다 사퇴하고 모두 다 최민희 보고 나가라고 해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가서 뜨뜻미지근한 소리로 앉아갖고 말을 차지를 못해. 저쪽 놈들 있잖아요. 그 방송 패널에 나오면 말을 끊지 않고 계속 조조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차고 들어가서 지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버버버버버 하다가 그냥 말 몇 마디 못하고 기어나와요. 그러니까 야당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미 전략 자체가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말을 자기들 말만 하려고 이 상대방 말이 그러니까 이치가 맞든 안 맞든 무조건 내려조집니다. 그러면 같이 그래야지. 내가 나가야 돼. 야 이 씨발로만 시끄러. 개새끼가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씨발 새끼 물컵으로 한 대 콱 때려버릴까. 어쩌면 방송하다 이럴지도 몰라요. 진짜 나는 무슨 말하다 물컵으로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지형에서 이재명이 지금 아주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도 안 했다고 했죠, 제가. 지금 경선 중이에요. 당내 경선. 그래갖고서는 마지막에 지금 이게 어떤 형태의 음모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저도 알고 싶어요. 이낙연이 분명히 저기에 가담돼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음모 뒤에. 그래서 그러니까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진다. 그러면 졌다면은 이제 원팀이 돼서 뭐 정권을 재창출하자. 문재인 정권 2기를 만들자. 이래야 맞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갖고 있는 기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압도적으로 저 서울 경기에서 뭐 아까 50 몇 %가 아니고 이번에는 한 80% 정도로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2등을 추미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낙연이가 야 이거 도저히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지 아세요? 민주당이 이따구로 이재명을 이렇게 막 홀대를 하고 자기 당 후보인데도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러면요. 어차피 민주당이 기건 아니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금 현재 투표로 성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라도 이재명은 이 표를 받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미 민주당이라는 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어떤 대세, 역사의 그 중심축에 와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한테 지지의 표를 보내는 거지 제 생각엔 민주당을 보고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을 보고 준 표가 이낙연이한테 간 표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문파 뭐 문재인 팔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민주당 전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을 못 만들게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숫자가 빠지면은.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이 판을 깨버리고 싶어서 그걸 결집을 아직도 그러니까 그걸 결집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경선 막판까지 가면서도 나는 내년 3월달까지 간다고. 3월달까지 간다면은 대선 때까지 이지랄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걸 눌러버려야만이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서울 경기에서 또 과반을 넘겨도 51%, 50 몇 % 이러면 이거 이제 쟤들한테 명분을 줍니다. 엄청난 힘으로 이걸 눌러버려야 돼요. 이재명을 당에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이게 너무 그냥 우리 당 얘기만 하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이 말이에요.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죄다 국힘당 쪽 사람들입니다.
죄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화살이 이재명한테 다 오는 거예요. 언론이라든가 모든 정치 세력들이 저놈들이 돈 먹고 저놈들이 다 해갖고 다 한 일을 꼭지점에다 이재명을 두고 있어요. 이거 아무리 봐라 그래도 그냥 몰라. 씨발 이재명이야. 저 범인은 이재명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면 화천대유 그 천화동인 6호 화천동 관계사죠. 천화동인의 6호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가 증언한 게 있습니다. 조현성이가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나는 유동규라는 사람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김만배, 정영학, 정민용 등 화천대유 주주나 관계자들과는 2015년 이후,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도 수사선상에 아마 좀 소환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잠적했다는 뭐 나무? 이 친구는 뭐 이름한테 형님 동생 알아봐요. 근데 얘들은 다 보니까 형님 동생으로 통하나 봐.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도 형님 하고 그런데잖아요. 여기 저 이 김만배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검찰들은 몇 기 그것을 선배님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뭐 처장님, 과장님, 청장님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형님 그러나 봐. 자기 패밀리는. 그렇지 그거야. 그런데 요놈이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놈이랑 그 미국의 남욱이 확실하냐? 그놈이랑은 통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요번에 도망간 게 아니고 4년 전인가 6년 전에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저기 가족이 다 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도가 막 이 사건 터지고 요새 미국으로 튀었다고 그러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가족이 이민 형태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거기 너무 시끄럽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기도 지금 어떤 노릇인지 모르겠다고 이러니 아니 근데 이걸 지금 사태가 얘네들 사건인데 이재명만 저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누구냐 그 유동규 이놈이 휴대폰 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유동규 휴대폰에 뭐가 나왔네 이러고 이것 봐요. 내가 이러니 민주당 놈들이나 이 정부 관료들이나 이 검찰이나 이런 말을 뻔뻔하게 이렇게 해요. 한동훈이 휴대폰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아니 세상에 같은 휴대폰인데 얘는 비번 안 가르치니까 우리 못해 그러고 지금 몇 개월이에요. 냅둬버립니다. 그거는 까면은 뭐가 나올지 도대체 뭐 누가 다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휴대폰을 갖고 왜 그 어떤 조무래기 휴대폰은 이렇게 날마다 날리고 거기에 이재명이 두목이다. 거기 설사 없더라도 이것은 배임죄다. 안 나와도 이재명이 그놈 상관이다. 이 세상에 상관이 부하 직원의 잘못으로 문책을 당하고 그런다면 우리나라에 살아남을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숫자가 한 4천 명이 되나 봐요. 난 몰랐네. 그러니까 시 공무원이 한 3천 명 되고 또 그 저 시 관계 그 뭡니까 공사들 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1,500명 되나 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이재명은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거 한 놈 나온 겁니다. 그것도 이재명이 시장 그만둔 후로 거기서 나가서 시장 때 그리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그럼 도지사 때는 이놈이 아무 상관이 없어.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고 도지사 돼버린 후로는 얘랑은 인연이 끝난 겁니다. 자기 사업을 했대요. 뭐 부동산 개발 회사 뭐 누구랑 같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대. 그런데 이놈이 이제 결국 이 언론이라든가 저 국힘당이라든가 이낙연 측에서 뭘 하는 게 얘가 왜 그 자리에 갔겠냐.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도시개발공사 사장 만들어서 키워줘서 이렇게 된 거지. 가만뒀으면 그렇게 됐겠니까. 이걸 이재명이 걔를 발탁했기 때문에 이랬다고. 와 이게 도대체 무조건 시종일관 이재명으로 귀결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런저런 말을 다 막 잡다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로 몰아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말해요. 이재명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모두가 힘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게 대충 그냥 나중에 선거 때 투표 한번 해주면 되지. 물론 투표해서 당선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모든 언론 매체나 어디에 하다못해 댓글이라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죠. 신문 보고
뭘 보고 뭐라고 담벼락에다가도 대고라도 소리를 질러라. 그 엄혹한 시절이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어요. 뭐 말할 데 없으면 담벼락이라 대고라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엄청나게 엄혹한 때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고립무원이에요.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맨날 말을 하지만은 이 당이 같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만 이재명 개인기로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은 이거 18놈과 민주당 아니라도 이재명 간다 이런 생각도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안 되지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주당을 박살내는데 이재명이 앞장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놈들은 무조건 고립을 시키고 고달프게 괴롭혀서 나가게 만들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쟤들 작전이. 너 이래도 견딜래? 너 나가. 너 인기 좋잖아. 너 혼자 나가서 무소속으로 돼. 왜 자꾸 여기 와서 그렇게 기웃대고 개기냐. 네 집 아니야 여기. 너 운이 좋았고 어째 거기까지 간 것 같은데 좀 나가주면 안 되냐? 이러는 거요. 이낙연이 이 씨발놈의 새끼가 그 지지자들 몇 놈들 그 끌고 다니면서 그 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뭐 10 작게는 17% 나오고 그러죠. 그 숫자가 대통령 당락을 좌우를 해요. 그래서 이 새끼가 지금 그 주인들은 내가 18 너 당선 시켜줄 거 같냐? 18 나 안 되면 너도 못 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근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지지를 한다고. 이건요 역적입니다. 역적. 김대중이 살아서 있다면 저 새끼는 죽었어. 세상에 이게 뭔 짓이 너 이 씨발놈 새끼 이리 와라. 그래갖고 노인네한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 그 비서실에 있던 놈들 면면을 보세요. 이 새끼들이 정치 몰입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늙어갖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그 막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뭘 해먹겠다고 다닌 거 봤죠. 그놈들이 김대중 하면서 자기가 김대중에 뭐라고 아직도 그러고 다녀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게 통한다면은 김대중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김대중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이낙연한테 어떤 것이 명분이 돌아가거나 저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이 되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낙연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증명해 주는 꼴이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김대중이 이낙연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인간들은 김대중이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난데없이 나타난 몰입애들. 그리고 그중에는 적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이번에 윤석열이가 뭐 가짜 당원들이 막 자기네 당에 와서 위장 당원들이 와서 뭐 지금 자기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그랬다가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대요. 설사 그랬더라도 그 참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네. 그러면 실제로 그 당원 배가 운동하고 막 젊은 청년 당원을 늘리자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많은 비용과 돈 이런 걸 없애면서 늘려놨는데 그 중에 정말로 민주당 지지자가 거기 가서 깽판 놀라고 간 놈이 있나 없나 몰라. 있다고 해도 그게 많겠어요? 누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무당에 들어가서 그 지랄하고 다닙니까?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어도 그게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별동대를 조직해서 저리 가라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건 금방 들통납니다. 그중에 어떤 놈이 뭔 짓을 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까운 작전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그것도 선거 전략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음해를 하고 자기들 결집시키는.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놈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이미 자기가 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끝난 놈이에요. 그 놈도. 근데 엊그제 또 보니까 그저 아주 엎친구만. 얘는 법이라는 걸 모르는 놈이에요. 검사로 평생을 이렇게 왔는데 법을 지키거나 법을 알아본 적이 없는 놈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시험 볼 때 그때 뭐 공부를 했나 컨닝을 했나 돈 써서 됐나 그건 모르겠어. 구수까지 할 정도면 내 생각에 대가리가 이제 술 먹고 이미 망쳤을 텐데 나중에는 거기 그 지 선후배들 뭐 같은 놈들이 이제 합격한 놈들이 아따 씨발 쟤 한번 붙여줘라. 씨발 저것도 불쌍해 죽겠다. 저 씨발놈 저러다 어디가 죽을라. 그래갖고 붙여놨는지도 모르겠어. 구수도 할 정도면은 이것은 우리나라에 아마 신기록 같아. 저 내가 사법고시로 뭐 평생 뭐 사법고시 공부했다는 사람들 들어봐도 내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다 많은 놈 중에 구수했다는 말은 나는 너 들어봤냐? 내가 볼 때 이거 세계 신기록일 수도 있어.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최은순이
또 이 아줌마 최씨네. 아씨, 왜 또 최씨, 최민희만 최씨고 이건 이제 어디서 딴 데서 이상한 최씨야. 근데 이 아줌마가 보석으로 나갔잖아요. 3억 보석금 물고 자기 그 주소지에서 이탈하면 안 돼. 난 이제 보석에 대해서 뭐 그 돈 내고 대충 내보내갖고 재판 밖에서 받아라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아는데 주거지 제한을 받지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행동이라든가. 왜냐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이럴까 봐서 감옥에 가둬놔야 될 일인데 이 사람의 뭐 신상이라든가 생명이 뭐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럴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거나 가진 뭐 개족 같은 소리 만들어 갖고 그것도 선별해서 우리 저 조국 교수 그 정경심 교수는요 아파 갖고 몸이 아파서 보석 신청을 해도 안 해줍니다. 이 판사들이 이런 개새끼들이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재판을 받고 살아요.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최은순이는 사기 횡령 뭐 어마어마합니다. 드러난 것만도 그 오죽하면 3년형을 때렸겠어요. 이제 나중에 재판하면 더 나와요. 한 가지로 지금 3년형 받은 겁니다. 또 이제 아직은 남아있는 재판이 많이 있어요.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는데 얘는 보석금 내고 나갑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 놓고서는 주거지 이탈 뭐냐면 이게 지금요 바로 다시 재수감돼야 된대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리고 또 뭡니까 보석금 그거는 국가가 몰수한답니다. 몰수하고 벌금을 또 다시 또 매긴대요. 위반할 경우에. 내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은 이 사법부는요 이거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걸 위반할 시는 이러이러한 처분을 받는다. 주거지를 이탈하고 뭐 친목회도 다니고 개도 다니고 막 다 다녔대. 열린공감 TV에서 다 취재를 해서 육성으로 다 취재가 됐어요. 와 대단하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방송에 그랬죠. 우리나라에 방송하는 거나 이런 저 언론은 열림공감 TV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터트리니까 또 이제 여기저기서 막 받았습니다. 이거요 돈 내고 써야 돼. 그 사람들이 취재한 거 진짜 돈 내고 써야지. 이거 공짜로. 그러면 그 수천 명 있고 그 월급도 존나게 많이 받고 뭐 몇 억씩 그 연봉 받고 이런 놈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메이저 언론사에서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큰 언론사에서 해야 된다고 한 놈이잖아요. 근데 여기 열림공감 TV 그 손바닥만한 그 인터넷 방송사 그것도 엄연한 언론사입니다. 등록이 돼 있는 세금 내고 등록돼 있는 언론사인데 그거에서 특종을 계속 때리면은 그걸 온갖 언론들이 받아쓰고 조선일보는 안 받아쓰지요. 조중동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윤석열이 장모라서 봐주는 건지 아니면 판사들이 최은순이한테 돈을 받아 먹었는지 이게 도대체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같은 죄를 졌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실제 환자인데 보석 신청해도 안 받아줍니다. 이런 발로무 새끼들을 진짜 정말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래갖고서는 이제 김만배도 곧 소환한다네요. 곧. 근데 왜 곧입니까? 이게 지금 거기 대표 아니에요. 진작에 소환해서 이놈부터 잡아드려야지. 왜 유동규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돈 몇 억, 그러니까 그놈이 받아서 먹었다고 해도 돈 몇 억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곽상도 아들도 잡아넣고 다 먼저 해야 될 놈들이 있는데 아니 돈 받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저 뭐야 박영수 특검인가 100억 지 딸 집 받고 그런 거 말고도 그 퇴직금도 또 받고 박영수 육촌이가 뭐 그 저 회사에 뭘 회사인데 그놈이 뭔데 100억을 받습니까? 아니 박영수 친척이라고 100억을 줍니까? 당연히 박영수한테 전달되겠죠. 그게 이래놓고서는 화천대유에 이재명이 부하였다고 이놈 돈 몇 억 받은 증거가 있다고 얘 갖고 온 나라가 난립니다. 이재명은 자기 부하 직원이었으니까 사과한다고 했고 어쩌겠어. 사과해야지. 근데 이놈이 주범이 돼버렸어요. 지금 유동규라는 놈이. 그럼 주범이라고 써요 실제. 와 진짜 이걸 그러면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걸 믿고 또 전달하고 그래요. 여기저기다 그랬다고. 이 씨발놈의 새끼들 진짜. 나는 이정미 이 미친년은 정의당 내가 이런 소리까지는 안 하려고 했더니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이 알았다면은 뭐 공범이고 몰랐다면은 무능하다고. 아마 요 정도만 해도 뭐 점잖은 표현이긴 한데 아씨 목 아파 나 커피 좀 한 잔 먹고 해야겠다. 아주 죽겠네. 근데 유동규는 정확하게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에요. 그 중에 선거를 돕다가 하나 얻어 걸려서 거기 갔는데 주변을 어슬렁어슬렁하는 그 선거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놈일 텐데 이게 지금 드루킹 같은 놈이에요. 드루킹이
이런 짓 한 거예요. 그래갖고 김경수가 지금 곤욕을 치르잖아요. 이재명한테 이 드루킹의 그 망령을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얘들이 계획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갖다 붙여갖고 이거 이제 그 조국이랑 이재명을 또 이 오버랩을 시켜요. 이 진중권이 이 쥐새끼 같은 놈은. 아니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걸로 해서 조국의 그 사람을 완전히 매몰시켜버렸잖아요. 그놈들이. 그 재미를 본 거예요. 그 사건이랑 또 이재명이랑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연결시켜서 유권자들 중에는 조국이 진짜 나쁜 놈이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도 선전을 해야 돼갖고. 그러면 이재명도 그런 놈이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 프레임을 만들죠. 그래서 뭐든지 들이대갖고 이재명을 지금 까고 있는데 저는 지금 걱정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지경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절대 지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제가 방송을 조금 나태해졌다 싶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아주 무지막지한 쌍욕을 하면서 떴어요. 사실 욕한다고. 내 본때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본선으로 올라갈 때 어떤 식의 욕이, 그때 욕 공모도 한다고 욕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욕이 뭔지를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보세요. 자, 감사합니다.